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며칠간 조금 오른 이 주가를 다 까먹어 버렸죠. 어제가 2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어서 매수가 좀 몰렸다가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참 답답하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한 횡보가 이어지게 될는지 답답하실 겁니다. 네, 저도 비록 장기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계속 횡보하거나 긴 조정을 받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의 미래를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긴 횡보를 이어가니까 여러 가지 루머들도 떠돌고 작은 소식에도 안 좋은 방향으로 부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내놓는 구체적인 그런 소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루머들이 더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가치와 미래 방향성을 보고 마음을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가가 좀 빠지길래 소량이지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긴 하지만 이럴 때 수량을 늘려놓으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사두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량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현재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일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 크게 좌지우지되곤 하는데요. 자, 물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말이죠. 먼저 D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이 D램 사업에서 29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난다긴다 하는 업체들을 다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의 D램에서 무려 29년째 1위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결코 쉽지가 않은 업적이죠. 그런 D램 시장에서 현재 약 4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회로의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기술력이 높고 전력 효율성도 좋은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D램 업체들은 이 과도한 기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10나노 후반부터는 직접적인 선폭의 숫자가 아닌 1X, 그 다음은 1Y, 그리고 1G로 표기를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1A, B, C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자,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은 10나노 3세대를 뜻하는 1G인데요. D램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난 1월에 1A D램을 양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표면상으로는 일단 세계 최초로 최신 공정의 신제품을 공개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삼성의 초격차 기술력이 끝난 게 아니냐는 그런 물음표도 붙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논란의 여지도 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먼저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 공장에서 1G, 그러니까 3세대 10나노 D램의 양산에 파운드리에서 쓰이는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적용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로서도 D램의 양산에서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장비를 1G D램 개발부터 적용을 하느라 1A D램의 양산도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정이 초미세화가 되면 어차피 EUV 장비를 활용해서 D램도 양산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도입을 해서 적응력을 키우고 차후에 1A 공정에서는 보다 높은 수율로 초격차 기술력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들도 향후에는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 하는데 먼저 시행착오를 겪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론이 내놓은 1A D램의 선폭이 정확히 몇 미크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G는 15나노, 1A는 14나노라고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 마이크론이 내놓은 1A의 제품은 도대체 선폭이 얼마짜리인지를 공개하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삼성의 생각은 이 마이크론이 먼저 내놓은 1A D램의 선폭이
14나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삼성으로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삼성전자도 올해 말부터는 1A D램을 양산을 할 계획이고 현재 D램 점유율도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여전한 초격차 기술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낸드 플래시인데요. 낸드에서도 마이크론이 이슈가 되었죠. 현재 낸드 시장 점유율 5위인 마이크론이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낸드는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면적에서 고용량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서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기술인데요. 기존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128단을 뛰어넘은 176단을 마이크론이 먼저 공개를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또 삼성의 이 기술력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감안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176단은 두 번 쌓아 올린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88층으로 한 번 쌓고 88층으로 한 번 더 쌓아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술을 더블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마이크론은 기존의 96단 낸드도 두 번 쌓아 올려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는 128단까지도 한 번에 쌓아 올리는 이 싱글 스택 기술로 낸드를 만들어 왔는데, 자, 두 번 쌓을 걸 한 번에 쌓아 올리게 되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번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176단에서 이 마이크론보다 개발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76단도 한 번에 쌓아 올리려고 개발을 진행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를 하고 두 번 쌓는 걸로 선회를 하게 되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마이크론보다 뒤처진다기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려다 늦어졌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쉬운 이 더블 스택을 삼성전자도 도입을 하게 되면서 128단을 두 번 쌓은 256단까지도 단숨에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낸드에서도 삼성의 초격차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파운드리인데요. 자, 삼성이 최근에 올인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죠. 하지만 TSMC라는 막강한 벽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큰 2위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7% 정도의 점유율로 파운드리 전체 점유율에서 2위를 기록 중인데요. 자, 여기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한 우물만 파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것 치고는 2위라는 자리도 어찌 보면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는 이 TSMC 60%, 삼성전자 40%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7나노 이하는 양강체제로 쭉 갈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경쟁사들과의 기술력 차이 때문인데요. 앞으로 미세 공정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적인 파운드리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파운드리 시장의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17%의 점유율이라고 해도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율 문제도 거론이 되곤 하는데, 삼성의 수율이 아직까지 낮긴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 정도라면 퀄컴과 엔비디아 등 이 팹리스 업체들의 수주도 없을 텐데, 아직까지 그 수주를 취소했다는 소식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율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현재 TSMC가 5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TSMC 독점으로 인한 이 가격 인상과 납기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결코 원치 않을 겁니다. 현재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에서만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문을 나누어 주면서 이 삼성의 수율을 높이면서 TSMC를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진입 장벽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타 업체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죠. TSMC가 독주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도 리스크가 꽤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TSMC에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이 전체 수급에서 큰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번처럼 반도체 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TSMC 한 업체에 올인하고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것이고 삼성의 위상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현재 삼성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삼성을 믿고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너무나 잠잠한 삼성전자인데요. 다음 달에 2분기 예상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도 서서히 시동을 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 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2분기 예상 실적도 좋고 3분기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8월에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와 함께 미국 투자도 확실히 발표가 되고 M&A건도 좀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서 주가에도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